20페이지 보시죠. 인감증명 보시고, 인감증명 여기도 이제 나온 지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 오래됐고, 자, 요거 이제 세 문장 첨부하는 경우 있죠. 1, 2, 3 세 개 묶어 놓으시고, 자, 기하세요. 첫 번째, 인감증명은 언제 첨부한다? 첫 번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하나 됐고, 두 번째 이제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때는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 의무자권이니까 그렇겠지. 명의인 거고. 뭐 이제 하나 옆에 적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자, 이제 포인트 하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갑과 을이,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해야지. 왜?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첨부했고 등기했고, 그다음 이제 전세권을 말소할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는 원칙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인감 보세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을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을이갑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 이제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취할 때 그때는 뭐도 줘라? 인감도 같이 줘라. 이렇게 이제 3번째. 그래서 3번에서는 포인트가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원칙은 필요가 없죠. 어떻게 됐다?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하면 방법 세 개 다 뭐가 줘라? 인감증명. 그래서 이 세 문장 딱 보셔야 되고, 그럼 이제 한 개 추가시키면 하나는 거기 이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협의 이제 분할 때는 누구의 인감이 필요하다? 상속인 전원 거. 그래서 그렇게 네 문장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좀 되고. 자, 쭉 와서 이제 그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얼마? 3개월. 그 이제 용도 언제 적어요? 부동산 매도용만. 그 이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됐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 서류예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자, 밑에 보시면 기타 서류 있죠. 거기서는 뭐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거기서는 하나. 자, 두 번째, 주소 증명 정보 있죠. 여기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자, 하나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주소 증명 정보 요거는 등기할 때 첨부하는데, 요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권리자께 필요해요. 자, 왼간 보세요. 자, 이제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죠. 그럼 등기부에 을에 뭐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그 학교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원칙이고. 예외가 하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거 필요합니다. 누구 것도 가져와라? 의무자 것도 첨부해야 돼. 이제 그거 하나 줄거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첨부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두 통 필요하죠. 각각 한 통. 됐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뭔가 하면 현재 자연인들은 주민 등록번호가 있죠. 근데 문제는 법인과 비법인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게 필요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누가 부여하고? 국장. 두 번째, 자,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간단하게 등기관. 이유가 있어요.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죠. 그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인데 줄여서 그냥 등기관 그러시면 되겠죠. 이제. 그다음 이제 비법인 사단지단. 비법인 사단지단은 누가 부여한다? 간단하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만약에요. 자, 여기 이제 장난 좀 쳐볼게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비법인 사단지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이렇게 나오거나, 밑에 부동산 소지지가 나왔어요. 위에는 주된 사무소, 밑에는 부동산 소지지.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주된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소지지. 둘 다 틀려. 그냥 시군구잖아. 시험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 요 앞에 조건 있으면 틀리다고. 그냥 시군구야.
무슨 말인가면 비법인 사안자리죠. 얘들은요 아무 시군구나 신청하면 다 부여해줘요. 그 앞에 뭐 부동산 수익질하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근데 그게 그럴 때 보여 의외로 속아서 얘기죠. 그거 줄그셔야 돼. 그냥 시군구에 거기 주의하셔야 돼. 외국인은 이제 누가 부여해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소에 장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외 국민. 자, 기억하세요.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우리가 국민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여한다? 간단하게 등기관 겸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시험에 한 3번 나왔거든요. 자, 근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현재 부동산 등기법 법률 조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서류 파트에서는 이제 자꾸 좀 줄이셔야 괜찮아요. 줄여도. 자,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자, 34번 전자 신청. 자, 전자 신청은 첫 번째 이제 사용자 등록 물어봐야죠. 자, 주의하세요. 우리가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 안 하죠. 사용자 등록은 출석을 해야 돼. 그거 구분하셔야 돼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얼마? 3년.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까지는 연장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그다음 중에요. 연장 신청은 출석을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됐고.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자 신청 대상자. 그래서 이제 전자 신청은 원래 이제 줄 좀 보세요. 자연인 및 법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자연인은 뭘 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이 돼 있고 또 자연인이니까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돼 있고 그다음 법인이죠. 법인은 뭘 해야죠? 전자증명을 발급받아야지 이제. 그거 줄그셔야 돼. 자연인 및 법인이고. 그럼 또 하나 자연인 및 법인이니까 비법인 사안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되겠지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전자 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만. 이거 이제 줄 준 거 보고 볼게요. 여기서 2번의 기업번 줄 준 거세요. 변호사나 법무사. 그 뒤에 줄 쭉 그세요. 법무법인, 합동인 포함. 그래서 이제 거기 변호사, 법무사, 합동인 포함돼 있죠. 그걸 한 단어 묶어가지고 이를 앞으로 자격자 대리인이라 불러요. 올 6월달에 개정됐어요 법률이. 변호사, 법무사 포함까지 묶어서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자격자 대리. 이렇게 되겠네 이제. 그럼 앞으로는 전자 신청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만.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되고. 하나. 그다음 절차에서 이제 절차는 이제 크게 3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신청해서 전자 신청을 했는데 보세요. 을의 서류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등기한이 이렇게 하죠. 을한테. 자, 보정하세요. 알려줘야죠. 자, 그럼 을이 등기를 전자 신청한 경우에 을의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 그럼 등기한이 이제 을한테 자, 보정하세요. 통지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보세요. 보정하세요. 통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한이 없죠. 전화, 팩스, 구두 다 되는 거고. 을이 이제 보정을 해야죠. 그러면 전자 신청 어떻게 보정한다? 똑같이 전자식으로 하고. 그럼 이제 보정 통지인지 보정인지 달라진다고 지금. 또 두 번째, 을이 등기를 신청한 후에 등기가 싫어지면 취하할 수 있죠. 전자 신청했다. 어떻게 취하한다? 똑같이 이제 전자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 후에 등기한이 이제 을의 등기를 각하 처분 때렸어요. 각하 사유 통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서면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이건 이제 각하 처분 딱 때리잖아요. 그럼 통지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서류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이게 이제 자 보정인지 취한지 각한지 구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보정 통지라는 거 주의하죠. 자 보정 통지 어떻게 한다? 전화, 팩스, 구두 다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전자 신청했을 때 보정해야죠. 어떻게 보정한다? 똑같이 전자식으로 하고. 등기한이 각하 처분 때렸다. 각하 사유 통지는 그 이제 서면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 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번 답으로 뜰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자 신청 주의하시고 이제 밑에서 이제 35번은 이제 신청 후 절차인데 신청 후 절차는 대부분 우리 시험 그거 나와요. 이제 각하 사유 물어보는 거.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칸 29조 2호 별표 딱 치고 대부분이 그 시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위치만 잠깐 보시죠.
또 심심하니까 또 한번 또 확인하고 가야지. 자, 우리 보던 그림이 있었어요. 4개. 이렇게. 첫 번째, 갑과 을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다. 뭐 해야죠? 소유권 부존기 해야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제 을과 병이 있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상속받았죠? 상속인이 수인인데 등기하는 방법 3가지. 세 번째는 A가 유언을 딱 했어요. 내가 죽고들랑 B와 C에게 재산을 2분의 1씩 나눠주겠다. 자, 2분의 1. 이거는 포괄 특정. 포괄 유증. 그럼 여기서 이제 포괄적 수인자가 수인인데 등기하는 방법 3가지.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요. A가 B, C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니들 둘 중에 시험 붙으면은 지분을 주겠다. 2분의 1씩. 그래서 A의 토지에 B, C 명의로 공동 가등기가 돼 있다. 시험에 둘 다 붙었어요. 뭐 한다? 본등기. 방법 3가지. 이렇게. 첫 번째, 소유권 보존.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1인이 전원 명의로 되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나왔지 이제. 그 다음 상속. 상속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고 1인이 전원 명의 요거 되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은 안 되고 오케이 이제 됐고. 그럼 이제 포관리증.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되고 1인이 전원 명의 여기가 X.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된다. 이렇게 됐고 이제 공동 가등기.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한다? 되고 1인이 전원 명의 안 되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된다.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사건은 4개인데 결론은 2개. 첫 번째, 소유권 보존 상속이 똑같아요. 뭐다? OOX 이렇게 했고. 그다음 이제 자, 상속 여기도 똑같죠. 이제 OOX 나왔고 이제. 그다음 이제 포관리증 본등기가 동일하죠. 뭐다? OXO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요 편은 꼭 외워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요거 여차하면 2문제거리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여기서 이제 X가 나왔잖아요. X가 뭐다? 29조 2호 위반. 거기 나오거나. 아니 거기 나올 거예요. 뭐 상속이든 소유권 보존이든 가등기든 다 출제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편은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걸로 그냥 대시하시면 될 것 같아. 29조 2호 위반. 그래서 됐고 또 이제 2호 위반은 다 이제 읽어봐야 돼요. 어차피 뭐 이게 다 이제 강론시한 수업 내용들이니까 다 이렇게 이제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2개. 자, 각가서 29조 2호에서 별표 2번 별표 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이다. 자, 요게요. 막상 소가요 시험 보러 가면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뭔가 하면 중요한 게 특약사항도 법에 근거를 요합니다. 근데 이제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신청하면 그건 이제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이고. 그럼 이제 쭉 가서 이제 8번. 간공소 또는 법원 촉탁으로 시행된 등기를 신청했다. 자, 뭔가 문제가 시험 주문에요. 간공소 촉탁 등기를 당사가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각가서인지 알아요. 이걸 사건을 줘버려요. 그냥 가압류 결정에 의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는 각하사유 아니에요. 각하사유죠. 왜냐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촉탁 등기잖아. 촉탁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10개에서 2번과 8번은 꼭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가장 이제 쏟기 좋은 지문입니다. 2개. 이렇게 됐고. 자,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이의신청 나와야 돼요. 자, 이의신청에서는 거기 절차를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일 끝에 칸이 있죠. 이해관계인. 자, 그거 별표. 이해관계인. 그래서 일단 잠깐 보시면 자, 최근에 또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 시험 주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주문에 각하 처분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적극 소극. 각하 처분한 경우 소극이죠. 그래서 소극적 부당이에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극적 부당은 각하점 맞으면 제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돼요. 다 되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자, 무슨 등기를 실행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등기를 실행했다. 요거는 각하 사유도 아니다. 아, 적극 소극. 실행했으니까 적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적극적 부당은 몇 호만 이의제기라? 29조 1호 2호만. 왜냐하면 29조 1호 2호를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뭐예요? 절대무효. 절대무효 등기가 이의시정을 해야지. 근데 3호 이하를 등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3호 이하를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실창기에 포함하면 유효. 유효한 등기 왜 있냐? 싸움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그 책에 줄 거놓으세요. 이제 소극적 부당은 각하 초과되면 다 할 수 있고, 적극적 부당은 몇 호만? 29조 1호 2호 위반만 되고. 그래서 이제 절차 파트는 다 알고 계시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해관계인 별표 치고. 자, 이제 사건 보세요. 자, 이런 거 어떤가?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억을 빌려고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을이 이제 저당권자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거는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넘기는데 갑의 승낙을 안 받고 넘겨버렸어요. 그럼 갑이요. 왜 넘겼냐? 이의정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이전은 물권이죠. 이때는 별도로 이전할 때는 별도로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기 갑은 이의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지. 이제 그거.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갑과 을이 자 전세권 설정을 했고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병한테 가서 전세권을 담보로 이제 돈 빌려왔어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그러면 문제는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래서 을의 등기 지워지면 병의 등기 어떻게 돼요? 따라 지워지죠? 얘가 뭐다?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 그럼 문제는 갑과 을이 전세권 말소할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야 돼요? 병의 승낙을. 자, 그런데 문제가 병의 승낙이 없었는데 을의 등기가 지워지고 병의 등기가 따라 지워졌어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자, 을 예요. 을의 승낙이 병의 승낙이 없는데 내 등기 왜 지웠니? 라고 을이 이의제기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을을 보호하는 제도, 병을 보호하는 제도. 병의 보호 목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의제기해라? 병이 해라 그 말이에요. 을은 제기할 수가 없다 되지. 그 두 문장이 거기입니다. 책 좀 볼게요. 자, 22 이해관계인 첫 번째. 자, 1번 이제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3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가 이제 요거죠. 을이지. 제기할 수가 없다 되는 거지. 그럼 2번 보세요. 저당권자가 설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기를 종료한 경우 설정자는 이의정할 수 없다. 왜 없다? 어차피 저당권 넘길 때는 갑의 동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두 문장 시험 나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느낌이 올해 그거 나올 것 같아. 또 하나, 자, 여기 없는 건 이제 이거 어때요? 채권자 대위 등기 했는데 채권자 대위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했어요. 그럼 채권자는 그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관계인이지. 자기가 한 등기니까. 그거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이의시정할 수 없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 그래서 네 문장이라서 느낌이 이제 그 네 문장 가지고 문제 하나 만들 것 같아. 그래. 옛날에 그 시험 나왔어요. 옛날 17대 시험에 나왔었고 그거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등장할 거 다시 나올 겁니다. 이따가.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어요. 3장. 그래서 3장 파트 다 정리하시고 그 이제 테마이죠. 자꾸 보셔야 돼. 그다음 이제 4장. 4장은 요거죠, 뭐 그냥. 자, 칠판 좀 봐주시죠. 4장은 구조 아시면 돼. 구조. 첫 번째.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그리고 이제 토지 표시는 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두 번째가 토지 멸실 등기. 건물은 세 가지. 첫 번째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물 멸실 등기. 또 하나가 대지권 변경. 5가지입니다. 됐고. 자, 요 문장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첫 번째요.
표시등기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 신청되겠지. 또 표시등기관 어떤 서류 가져와라? 대장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지. 먼저 표시는 뭐가 기준이니까? 대장 기준이니까. 또 등기할 때 얘들은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왜냐하면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아예 없으니까. 또 표시등기니까 신청 의무기한이 얼마? 1개월의 의무기한이 있다 됐고. 또 하나 옆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되겠지. 맨날 우리 보던 게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요. 첫 번째, 자 이제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첫 번째는 자, 표시등기니까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하나. 두 번째, 표시등기니까 어떤 서류 가져와라? 대장 첨부한다 됐고. 표제부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해야 되고. 표시등기니까 얼마의 의무기간? 1개월의 의무기간이 있고. 과태료는 없다. 끝. 그래서 요만큼 보시면 돼요. 되고. 그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 표시 파트는 나중에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하필 등기 정도.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구조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요거 봐야 돼 이제. 올해 파트에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옆에 경정 등기 파트 한번 뜰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경정 등기 예규인데,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정 등기는 경정 전과 후에 동일성을 요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동일성을 요한다는 말. 그럼 이 얘기예요. 동일성이 있을 때는 경정등기 받아주겠다 그 말이고, 동일성 없을 때는 경정등기는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럼 사건 보세요. 사건인데 첫 번째, 자 이거 어떤가 보세요. 이제 자 전세권 등기를 임차권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갑의 명의를 자 을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는 갑과 을을 병과 정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 별개 등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밑에는 경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요. 기존 등기를 이제 말소를 시키고 새롭게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거 보셔야 돼요. 자, 갑 앞으로 등기된 거를 갑과 을의 공유로 바꿔달래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왜? 이렇게 갑이라는 게 연결 고리가 있으니까. 또는 반대로 갑과 을의 공동 명의를 갑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요거 되는 거지. 요거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뭔가면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런데 다시 두 번째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이에요. 다시 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명의인 표시가 뭐가 있죠? 등기명의인 표시.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거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원시적이니까. 그때 하는 게 무슨 등기? 그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지. 다시. 자, 등기명의인 표시 뭐 있다?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거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그때 하는 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인데, 자, 이렇게 하세요. 표시 경정등기에서 보세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바꿔달라. 공유를 단도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거면 이 문장이 위에서는 돼. 권리등기는. 근데 문제는 거면 밑에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은 단순히 성명의 주소 바꾸는 거죠. 권리 변화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라고. 자, 요 문장이 시험 나오면요. 잘 보셔야 돼. 권리등기인지 표시등기인지 달라집니다. 답이. 충분히 답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구분하셔야 돼. 됐고 그 다음 또 이제 비법인 사단 명의를 법인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비법인 사단과 법인은 동일성이 아예 없죠. X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하사표시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파트가 이렇게 이제 이게 한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정.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이제 나올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 정확하게. 됐고 이제 4장 파트였고요. 그리고 5장. 5장은 첫 번째 이제 권리인 통칭인데, 자, 우리 요 표를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권리 등기 통치 등기가 4개 와야죠. 첫 번째,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두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두 개는 간단해요. 말소와 말소회부 있고, 우리 시험은 요거 나와요. 말소 등기 파트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자, 들어봐 놓으세요. 자, 아까 나왔어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권리 등기건 공동 신청 등기고. 등기할 때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때 달라요. 이게 와야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해관계인 처음부터 없을 때 또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딱 한 가지야 시험 나온 거 이제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등기명인의 표시 뭐 있다고요?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여기는 이제 변경이니까 요거 이제 이거예요. 소유자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이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그럼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네? 부기등기지. 시험 나올 거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맞죠? 그렇게 시험 나와야지. 부기등기하는 거. 그래서 딱 두 줄이에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올해 시험은 이제 말소등기가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말소등기에서 이제 그거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물어보는 거. 우리 이렇게 정리해서요.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한 문장으로 뭐다?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렇게 하시면 돼. 앞으로 하는지 이렇게 하세요. 말소등기 이해관계는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되고. 요거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딱 했어요.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가서 이번에 돈 빌려왔어요. 저당권 설정. 문제는 을은 소유자, 병은 저당권자죠. 그래서 갑과 을이요. 소유권을 말소한대요. 그러면 병 얘는 말소등기에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관계인이다 아니다. 이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을은 소유자고 병 얘는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따라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소유권 말소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라? 병의 승낙을 받아라. 그 말이 되겠지. 이해관계인이에요. 또 여기. 자,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 문제는 보세요. 전세권이 지어지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어떻게 돼요? 따라 지어지죠. 얘가 뭐다? 그요. 이해관계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이제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한 문장으로 뭐다?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게 이제 시험 나올 차례였겠지. 그래서 그거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밑에서 이제 뭐 단독 말소, 직권 말소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말소등기 파트 잘 보셔야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권리 파트. 첫 번째 이제 소유권 파트 볼게요. 첫 번째 그거 왔어요. 테마 40번. 자, 뭐 무슨 등기예요? 근데 옆에 마크 한번 봐요. 그 마크 제가요 최근 10년간 딱 찍은 거예요. 최근 10년간 몇 번 나왔어요? 8번 나와서 지금 작년에 쉬었죠? 올해? 그 나와 그래.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보시고 거기서는 자, 첫 번째 이제 신청 적격자 있죠? 그거 잘 보셔야 돼. 신청 적격자. 자, 이유. 자, 보세요. 포인트. 이제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등기부를 처음 만들죠. 그 문제가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돼 말아야 돼요.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 소유자 증명 정보. 또 그렇게 해요. 신청 적격자. 이제 자, 첫 번째요.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다. 그럼 그 토지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자, 대장에 누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이죠. 줄 그세요. 대장의 최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토지대장 또 한번 이제 심심하니까 또 시간도 남고 또 그림 한번 그려봐야죠, 이제. 토지대장. 절반을 잘라서 왼쪽을 뭘 적어요? 왼쪽에 토지 표시. 4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들어왔고.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와요? 소유자. 소유자에 뭐 적어야 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 앞에는 변동일자와 변동원인까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가 들어오고? 고유번호. 가운데는 뭐지? 토지이동 사유. 내 토지의 변화 과정 적어라 됐고. 또 이제 현재 왕길동 도면이 몇 장 중? 50장 이상.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토지는 몇 번 도면에 있다.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야지. 꼭대기가 뭐다? 요게 이제 도면에 관한 거.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그럼 이제 또 세금 걷어야지. 뭐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요만큼 이제 다 이제 외우고 있죠. 됐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갑의 논, 을의 논. 논이 두 개인데 갑의 논은 농사가 잘 되고요. 을에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세금은 누가 좀 더 내야 돼? 갑이. 그게 뭐 적어야 돼? 토지 등급. 그거 이제 기준 수확량 적어줍니다. 이제. 그래서 요만큼 외우시면 돼요. 됐고 이제 자 사건 보세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가 갑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보존 등기해라? 갑이 해라. 갑이 왜 해야 되는데? 최초가 왜 해야 되는데? 최초가 죄진 거 있어? 최초가 해야 대장과 등기가 일치한다 그 말이니까. 문제는 자, 첫 번째 원칙이에요. 갑이요 등기 안 하고 사망했어요. 갑의 상속인들은 자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상속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누구? 상속인 명의로 해야지. 갑의 명의로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봐야 돼 이제. 대장의 최초 됐고.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럼 최초는 갑이죠. 소유권이 여기로 이전돼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요. 자, 을은요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그럼 요 을이 자기 명의로 부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자, 을이 하면 대장과 등기 소유자가 불찰 거니까. 을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라 그 말이죠. 그게 원칙 조항이죠. 자, 예외가 있어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국가예요.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어요. 그럼 A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다? A 명의로 그냥 보존 등기한다. A 명의의 보존 등기지. 이렇게 갖고 이제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등록받은 자. 을은 등기할 수 있자. 의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장 파트에 보셔야 돼. 대장의 최초.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이제 바다를 내가 메꿨습니다. 메꿨는데 보세요. 갑이라는 애가요. 나 몰래 대장을 딱 만들고 을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내가 메꿨는데 그럼 나는요.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판결 받아야지. 누구 상대로? 갑, 을. 당연히 갑 상대로 해야지. 자, 을 상대로 하면은 이거 하나밖에 안 지어주잖아. 대장을 못 만들잖아. 그때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하세요. 현재 소유권 보존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이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형성이나 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언제만?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예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어때요? 신청인의 소유물 이유로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 자, 이렇게 해서요.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 그랬죠? 말소하라.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인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그랬지. 해당하는 판결이 되는 거지. 또 하나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자, 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이후에 소유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 A,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A가 B가 갖는다. 그리고 A 거 B 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원문 아셔야 돼. 다시 현재 소유권 보존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됐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판결 받으려면 상대방이 있어야죠. 지금 보세요. 내가 메꿨는데 갑이 대장 만들고 팔고 도망갔죠. 그럼 나는 원칙은 누구 상대로 판결 받아야 돼요? 갑 상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중요한 게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인 존재할 때는 명인상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소유자 명의로. 문제가 이제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누구? 국가. 건물은 시군구 나와야지 이제. 요거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가 시험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결 딱 보셔야 돼. 됐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네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자, 별표 치고 확인 정보 얘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건물만. 토지는 관련이 없다가 돼야지. 그래서 4개 딱 묶으셔야 돼.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4개 갖고. 그거 다 알고 있죠? 우리 매번 풀어본 문제, 이 문제는. 그 다음 이제 직권 보존.